안녕하세요. 저는 동갑내기 동료였던 남자와 사내 커플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던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후에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고자 퇴사를 했고 남편은 계속 같은 직장에 다녔어요. 찰떡선이 없는 시누이와 툭하면 돈 타령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남편과 제 사이만 보자면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의뢰 생길 만한 싸움들의 원인들이 많잖아요. 집안일 분배라던가 생활 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다던가.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딪힘도 별로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도 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일 같은 경우는 남편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긴 제가 좀 더 많이 했었고요. 개인적인 취미나 생활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간섭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남편에 관해 별로 간섭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연애 때도 그랬지만 남편의 폰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폰은 개인 사생활이니까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폰을 일절 안 보는 걸 아니까 남편도 폰을 아무 때나 잘 놔두고 어쩔 땐 회사에 안 들고 갈 때도 종종 있었어요. 잘 깜빡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남편을 대신해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 정도만 해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폰을 화장실에 놔두고 출근을 했었어요. 저는 보나마나 배터리가 없을 것 같아 화장대 위에서 충전을 대신 해주었죠. 그날은 엄마가 오후에 잠깐 오시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저는 집을 대강 치우고 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진행하던 일이 많다 보니 밤샘 작업이 많았고 피로가 엄청 누적되어 있었거든요. 잠깐만 누워있다가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그 길로 엄청 푹 자버린 거죠. 저는 잠기도 어두운 편이고 한번 자면 깊게 자는 편이에요.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제가 잠든 사이에 폰으로 전화를 여러 번 하셨는데도 제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다가 남편 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에 그제서야 잠이 깼습니다. 내가 잠이 들었구나 비몽사몽 생각하며 남편 폰이 울리고 있는 화장대로 갔는데요. 거기서 폰 화면을 본 저는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고 정신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뭐야?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폰 화면에 떠있는 전화 발신자 저장명이 신발인 겁니다. 네, 바로 그 욕이요. 그리고 동시에 들어온 게 바로 밑에 있는 발신 폰 번호인데 그 폰 번호가 다름 아닌 저희 엄마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저희 남편인 줄 알고 임서방 나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라고 했죠. 임서방 또 폰 놔두고 갔어?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미안해요 엄마. 지금 어디에요? 네가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도로 집에 가고 있어. 걱정돼서 임서방한테도 전화한 거야. 미안해요 엄마. 잠들어가지고. 어디 몸이 안 좋아?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 아니에요. 근데 왔다가 그냥 가서 어떡해요? 뭘 어떡해. 괜찮아. 먼 거리도 아니고. 엄마도 이제 집 다 왔다. 끊어라.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폰을 받습니다. 분명 다시 봐도 저희 엄마 저장명이 신발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장모님을 이런 쌍욕으로 저장해 놓은 미친 사이가 어디 있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죠. 설사 사이가 엄청 안 좋은 지간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될 노릇인데 정작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그런 안 좋은 사이도 아닙니다. 이렇게 악이 가득한 저장명을 쓸 정도로 부딪히거나 갈등이 생길 만한 일도 없었고요. 저희 신혼집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80%를 도와주셨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게다가 부딪히고 자시고 할 정도로 자주 뵙지도 않았어요. 40분 거리의 시댁은 자주 가는 편이지만 반면 20분 거리의 저희 집에는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정도 말고는 가는 일도 거의 없을 정도로요. 그마저도 가면 저희 엄마는 남편 보고 회사 생활하느라 힘드니까 푹 쉬라고 하시고요. 오히려 사이라고 잘 챙겨주시고 마음 써주시는데 저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이런 욕설까지 들어야 되나 싶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저랑 저희 아빠는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아빠 이름 저장해 놓은 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아빠 이름이 영수인데 저장명을 영수라고 해놓은 겁니다. 저희 아빠가 지 친구인가요? 너무 기가 막히고 앞에서는 장모님, 장인어른 해놓고 뒤에서는 음흉하게 저장명을 이런 식으로 저장해놨다 생각하니 소름까지 끼치더군요. 저는 그 길로 본격적으로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뭘 찾았냐고요? 남편의 외도 증거요. 어떤 여자랑 주고받은 수상한 대화 내용을 다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번호를 폰에 찾아보니 통화한 내용도 꽤 많았습니다. 제가 폰에 있는 정보로 유추한 바로는 그 여자와 그렇게 오래 만난 사이 같지는 않았지만 내연의 관계임은 틀림없는 것 같았죠.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저장한 것도 모자라 결혼 2년 차에 벌써 외도까지.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은 다 캡처를 해서 제 폰에 저장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며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기다렸죠.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여느 때처럼 폰을 찾더라고요. 나 폰 또 놔두고 갔지? 어딨어? 충전해놨어? 저는 대꾸 없이 남편에게 들고 있던 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내 폰을 왜 들고 있어?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우리 엄마 뭐라고 저장해놨어? 제 물음에 남편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장모님이라고. 내가 다 보고 말하는 거야. 당신 입으로 말해봐. 뭐라고 저장했는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쌍욕으로 저장을 해놔? 제정신이야? 자기야,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 아빠는 영수. 자기야, 자기 찾지 마. 네 자기 따로 있더만. 손지은? 걔가 네 자기잖아. 남편은 제가 내연녀 이름까지 말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렇게 대놓고 폰에다 주고받은 대화며 사진까지 남겨놓은 주제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까지 지으면서요. 저를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본 건지 저는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연녀 이름까지 아는 마당에 우기는 건 안 될 일이라 생각했는지 결국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털어놓았죠. 깊게 사귄 여자는 아니고 잠깐 만난 여잔데 자기가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있다네요. 그 여자는 만나면 남편 폰을 자주 보고 만진대요. 근데 거기에 장모님, 와이프, 장인어른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면 다 들통이 날 것 같으니 일부러 저랑 저희 엄마는 욕설로 저장명을 바꿔놨답니다. 그 여자가 뭐냐고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라서 저장해놨다고 둘러댔대요. 같이 있는 동안 만약 저한테 연락이 오면 싫어하는 사람한테 연락 왔다고 둘러대면서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고요. 원래는 그 여자 만나고 집에 올 때마다 원래 저장명으로 바꿔놓았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 장모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깜빡하고 저희 엄마는 안 바꿔놨다는 거죠. 그걸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그래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라고 하더군요. 한 번만 봐달라고 그 여자랑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차키 챙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댁을 갈 거라고요. 남편은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뭘 어쩌자는 거냐고 했지만 저는 지금 시댁에 안 가면 내일 바로 법원에 갈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남편 죽상으로 마지못해 따라가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늦은 시간에 저희가 들이닥치니 시부모님, 신우 다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날 있었던 일 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장모를 신발이라고 저장해놨다고. 근데 그 이유가 따로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한테 들킬까봐 그런 거라고요. 제 말에 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남일인 양 가만 계시고 어머님은 그 와중에 남자들 원래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난리칠 일 아니라며 역성을 드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럼 아가씨도 어머님 아들 같은 남자 만나면 되겠네요. 바람 피고 어머님도 똑같이 신발이라고 욕먹어보세요. 그때도 그럴 수 있다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더 이상 이런 남자랑 못 살겠습니다. 도로 데리고 가시라고 그 말 전하러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길로 가방 챙겨 나왔습니다. 택시 타고 집으로 가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받자마자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악을 쓰고 욕을 하더군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참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짓 저지른 자기 오빠한테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게 아닌가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 길로 집으로 왔고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당연히 잠은 안 왔어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정도 돼서야 남편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파에서 자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고요. 저는 그날 수많은 고민으로 날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다시 눈 떠보니 남편은 출근을 한 건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미안하니 어쩌니 되도 않는 쪽지 하나만 올려놔두고요. 저는 꼴도 보기 싫어 쪽지 찢어버리고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남편이 저지른 일이 너무 기막혔어요.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바람질에 그것도 상대 여자에게 총각이라고 속이고 그거 안 들키려고 저희 엄마랑 저를 쌍욕으로 저장해놓고 저는 오후 늦게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고민 또 고민하다가 결국 친정 부모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다 놀라셨는데 엄마는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혼녀 되는 게 걱정이 되셨는지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그런 인간한테 무슨 기회냐고 노발대발 하시고요. 그리고 곧장 시댁에 전화 걸어서 좀 보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갈 테니 어디 좀 보자고요. 시부모님은 지금은 좀 그렇다고 하셔서 다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시댁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볼까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냥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남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아시는지요. 그래서 다음날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시댁으로 다 같이 갔습니다. 신우도 집에 있어서 어쩌다 보니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셨고 신우도 저한테 전화해서 생 난리를 쳤었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같이 가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안 하더군요. 아버님은 자식 새끼 잘못 키워서 미안합니다. 건성으로 비꼬듯이 한마디 하시고요. 남편 보고도 약속 시간 알려주며 분명히 그때까지 오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가 한창 얘기를 하던 도중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저희 부모님한테도 죄송하다고 하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차갑게 식은 뒤였고 용서해주거나 덮어줄 마음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입 다물고 있던 저는 남편이 오고 말했죠. 긴 말 필요 없고 이혼하겠다고요. 그 말 하러 온 거라고요. 같이 산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아직 신혼이라면 신혼인데 벌써부터 외도하고 거짓말하고 와이프며 처가 식구들을 그런 취급하는데 이걸 참고 살면 내가 바보 등신이라고 하면서요.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라도 이걸 덮어놓고 애 낳고 살다가 나중에라도 이혼하고 싶어지면 그때는 애한테도 못할 짓 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어차피 이혼 마음 먹었으니 말하는 건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 친정에서 80% 이상 해준 거니 그것부터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해온 돈은 그대로 돌려줄 테니 짐 정리해서 나가달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했죠. 전에 제가 신혼 초에 빌려드린 2천만 원도 바로 갚으시라고요. 시부모님이 돈 없다는 소리를 엄청 잘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2천만 원만 빌려달라 하셨거든요. 어차피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었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급하시다고 해서 빌려드린 거였죠. 물론 2년이 지날 때까지도 갚지는 않으셨지만요. 제가 본격적으로 돈 얘기를 하니까 시부모님도 확 달라진 태도로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얘도 반성 많이 하니까 한 번만 봐주고 참고 살면 안 되겠느냐 하면서요. 돈 얘기가 나오니 참 비굴해지시더군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죠.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는 딱히 잘한 것도 없는 불효자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라는 놈한테 제 부모 욕먹이는 짓까지 겪고도 아무 일도 없는 양 덮어놓고 살 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협의혼하고 싶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너무 괘씸해서 상간소송도 진행할 거고요.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했으니 그렇다 쳐도 최소한 이 사람한테는 위자료를 받아야겠네요. 제 말에 시부모님, 신우 다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도장 찍고 법원 갈 날짜도 맞춰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짐 언제 빼줄 수 있는지도 알려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말이 없자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하고 일어났어요. 아빠 차 타고 집에 오는데 그 와중에 신우 저한테 전화해서 욕하더라고요. 독하다고요. 무슨 자기 오빠가 이렇게 하길 기다린 사람처럼 구느냐면서. 치사하게 오빠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빌려준 돈 당장 갚으라 하냐는 겁니다. 저 코웃음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기요. 제가 지금 그런 개소리를 길게 들어주고 싶지 않거든요. 뭐라고요? 개소리요? 개소리죠.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이고 이제 이혼했으면 남남인데 그럼 계속 살라고 할까요? 이제 남남인데 빌려준 돈은 당연히 갚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돈 빌려놓고 2년 가까이 이자 한 번 없이 입 닦으려고 한 염치 없는 사람들이 누군데. 말 다 했어요?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요. 이제 끝인데 나보다 어린 거한테 내가 존댓말 일일이 쓰는 것도 웃기네.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너 그 꼬라지로 결혼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이라도 결혼하면 꼭 니네 오빠 같은 인간 만나라. 그리고 같은 일 당해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주며 살아. 독한 년 되지 말고. 알았니? 그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짐 빨리 빼주라고 안 그러면 법대로 처리한다고 경고했죠. 그랬더니 누가 오누이 아니랄까봐 저한테 독하다고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구느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는 인정머리가 차고 넘쳐서 멀쩡한 와이프 놔두고 딴 년이랑 바람피고 다니느냐. 그것도 모자라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 쌍욕하고 다니느냐 소리 질렀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인간이 뭐 잘했다고 저딴 소린지. 끝까지 진심으로 반성도 없구나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이란 놈이 조금의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너무 열받아서 그나마 고민하던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때 증거를 캡처해둔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시부모님이 저한테 갚을 돈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편이 집 살 때 보탠 돈은 돌려주려 했는데 남편이 그 돈으로 위자료 하는 걸로 하자고 합의하자고 그러더군요. 저도 재판으로 시간 쏟고 싶지도 않고 남편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서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혼 생활은 쫑을 내게 되었죠. 부부 사이는 부부만 한다고 남들은 이해 못해도 서로는 이해해주고 봐줄 수 있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은 그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결혼하면 장인 장모님도 다 자기 가족이라 해놓고 뒤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으로 저장을 해두나요? 그건 그 사람의 인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 저는 그런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때 더 늦추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이혼을 결정한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그 집에 혼자 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하고 쫑을 낸 것도 잘한 일 같지만 더불어 맨날 돈돈거리는 시부모, 눈치 없이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하고 해달라는 것만 많은 신우까지 같이 없어지니 오히려 속 시원하네요. 저희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만큼 더 잘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